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이, 영혼의 비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자 교육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서인 수레바퀴 아래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906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 일부 신학교 입학 준비.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스 기벨라트,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에 사는 14살 소년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명문 마을브론 신학교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신학교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교장, 선생님들 모두가 한스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압박합니다. 한스는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낚시를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책과 시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며 두통에 시달립니다. 마침내 시험날이 왔습니다. 한스는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마을 전체가 축하합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고 선생님들은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한스 자신은 이상하게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2부 신학교 생활. 마을브론 신학교는 엄격한 규율과 학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스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 중에서도 헤르만 하일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일러는 한스와는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는 시를 쓰고 자유를 갈망하며 학교의 억압적인 시스템에 반항합니다. 처음에 한스는 하일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열정과 진솔함에 이끌립니다. 한스는 학업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선생님들은 실망하고 한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일러는 결국 학교를 떠납니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신학교의 틀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한스는 유일한 친구를 잃고 더욱 고립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3부 붕괴와 귀양. 한스의 건강은 계속 악화됩니다. 불면증, 두통,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학교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신동으로 불렸던 소녀는 실패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서 한스는 더욱 방황합니다. 아버지는 실망하고 이웃들은 수군거립니다. 한스는 기계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지만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의 섬세한 영혼은 거친 노동 현장과 맞지 않습니다. 한스는 예전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십니다. 그는 어떤 소녀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한스는 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됩니다. 사고사로 결론이 나지만 독자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한스의 죽음은 그저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 독자들의 목소리, 5가지 독후감, 독후감 1, 대학생 김민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한스처럼은 아니었지만 저도 입시 경쟁에 시달렸거든요.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도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스가 신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질 때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 죄책감, 그 불안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은 그 무게감 말이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한스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공부하는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했을 뿐입니다. 헤세는 100년 전에 이 책을 썼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교육제도가 학생들의 영혼을 짓밟고 있다는 그의 비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독후감이 교사 이수진. 교사로서 이 책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스를 압박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성적을 강조하고 경쟁을 부추기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한스의 선생님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한스를 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의 일부였고 그 시스템이 한스를 파괴했습니다. 하일러 같은 학생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다른 길을 가려는 학생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의 가능성을 키워주었을까요? 아니면 틀에 맞추려고 했을까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수업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알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독후감, 직장인 박서연. 저는 이 책에서 현대 직장 문화를 봤습니다. 한스가 겪는 압박은 저희가 회사에서 겪는 것과 너무 닮았거든요. 끊임없는 성과 압박, 경쟁, 번아웃. 한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상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살면서 정작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하일러는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생계도 있고 사회적 시선도 있으니까요. 한스의 죽음이 자살인지 사고인지 모호하게 끝나는 게 더 슬펐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레바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후감, 학부모 정미영. 엄마로서 이 책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일들이 제가 제 아이에게 하고 있는 일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제가 정말 아이를 위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제 욕심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건 아닐까요? 한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아이가 나중에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한스처럼 영혼이 부서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찾는 게 부모의 역할이겠죠. 독후감, 고등학생 최지훈. 솔직히 이 책은 너무 우울했습니다. 한스가 점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도 답답했거든요. 왜 한스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순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됩니다.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하고, 어른들은 내 미래를 위한 거야라고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일러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비록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이 책의 결말이 비극인 게 슬픕니다. 한스 같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스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시선, 4명의 비평가 논평, 비평일, 문학평론가 장혜린,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성장소설의 전통을 뒤집는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은 시련을 겪지만 결국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한스는 성장하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비극은 한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폭력입니다. 교육제도, 사회적 기대, 권위주의적 문화가 한 소년의 영혼을 짓밟습니다. 헤세는 이를 통해 당시 독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를 비판합니다. 수레바퀴라는 상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멈출 수 없이 굴러가는 사회 시스템을 의미하며 그 아래 깔린 개인은 무력합니다. 한스의 죽음 이후에도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 이는 시스템이 개인의 희생을 무시하고 작동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헤세의 문체는 절제되어 있지만 감정적입니다. 그는 독자에게 판단을 강요하지 않고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명확합니다. 이 작품은 문학이 사회 비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비평이 교육학자 김태영,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 소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헤세가 비판한 19세기 말 독일의 교육제도는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스의 교육과정은 철저히 외부 지향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흥미나 재능이 아니라 시험 성적을 위해 공부합니다. 이는 현대 입시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학생들은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잃고 수단으로서만 공부를 인식합니다. 주목할 점은 한스를 압박한 사람들이 모두 선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선생님들 모두 한스를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의 논리에 갇혀 있었고 결국 한스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교육개혁이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하일러는 대안적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규율과 성적보다 창의성과 자유를 중시합니다. 비록 시스템에서 배제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비평 3. 심리학자 이준호. 심리학적으로 한스는 전형적인 번아웃과 우울증의 사례입니다. 그는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정서적 지지의 부재로 인해 점진적으로 붕괴됩니다. 한스의 문제는 단순히 공부량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그는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일러와의 우정은 한스에게 유일한 정서적 안식처였습니다. 하일러는 한스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이 끊어지면서 한스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인간에게 연결감과 소속감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한스의 죽음이 자살인지 사고인지 모호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경우 자살은 명확한 의도보다는 삶의 의지를 잃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한스는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평4. 사회학자 박민서. 사회학적 분석에서 이 소설은 계급 이동의 환상과 사회적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한스의 아버지는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는 능력주의 사회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잔인합니다. 한스는 성공해도 자신의 계급과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학교의 상류층 학생들과 그는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동시에 실패하면 낙인 찍힙니다. 이는 능력주의가 어떻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보여줍니다. 교육제도는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회 구조를 재생산합니다. 한스 같은 하층 출신 학생들은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들은 문화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는 사회 구조의 은유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며 저항하는 자들을 짓밟습니다. 한스의 죽음 이후에도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마무리.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단순한 비극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아이들을 교육하는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취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100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절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압박은 더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는 한스의 비극을 목격했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아래 깔리지 않으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스 같은 영혼들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가야 한다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